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년 연속 매출이 상승합니다. 업계 1위 제품도 있는데 주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45년 연속으로 배당까지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연속 상승 중입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에서 6% 사이로 다소 낮지만 연속적입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이 제일 높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과 이익도 상승했습니다. 5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좋은 재무제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으니 ROE는 조금 낮습니다. 5년 연속 모두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3년 평균 35%를 기록합니다. 2026년 1분기 부채 비율은 36%입니다. 유보율은 매년 증가 중이고 2025년에 8,900%를 넘기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농심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분석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농심은 신라면으로 유명한 식품회사이고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물론 배당 주식이죠. 좋은 재무 제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하는 농심입니다. ROE는 낮습니다. 매출은 5년 연속 상승 추세이고 이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주식 차트를 장기적으로만 보면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으로 2025년에도 조금 못 미쳐서 따로 분석하지는 못했던 종목이지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65년 롯데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8년에 농심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네덜란드에 신규 설립하며 확장 중입니다. 주요 주주가 54%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6% 정도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10%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아마 배당이 낮고 미래 성장성이 낮아서 그런가 봅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많이 투자하고 있는 농심입니다. 외국인은 22%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전체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주력 매출인 라면 매출도 상승 중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수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체 매출은 상승 중이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수 매출 비중은 88%에서 90% 사이로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뉴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월간 비교로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수출입 물가지수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물가도 상승합니다. 결국 식품 가격에도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출입 물가가 상승한 원인은 당연하게도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닌데 고래 등의 새우가 터지고 있네요. 밥상 덮친 인플레이션, 식품기업은 2분기에 역성장을 예상합니다. 이란 전쟁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롯데부터 가격 인상이 시작됩니다. 서민식품 물가가 위험합니다. 물론 라면 가격은 인상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물가 안정 에 필요한 식품이기 때문이죠. 농심 주식의 강점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신라면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1위입니다. 해외 사업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으며 해외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지요. K푸드 열풍을 함께 타려고 노력 중이고 5년 이상 장기 매출 성장 중입니다. 농심 주식의 약점입니다. 이익률 압박이 여전히 높습니다. 국내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내수 부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도 소멸하고 판촉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단기 실적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동안 매출은 상승 추세이지만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수 시장 부진에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라면과 스낵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라면을 잘 먹는 편은 아니었네요. 삼양식품 경쟁사가 더 성장하면서 점유율 유지 압박에 판촉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원가 수익성도 압박을 받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해외 매출 확대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기술주, IT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주식만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라면 값을 쉽게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농심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합니다. 식품 업종 평균 PER은 25배인데 농심의 2026년 1분기 PER은 11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PBR은 0.73배입니다. 5년 기준 제일 낮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투자자입니다. 배당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농심은 배당을 45년 연속으로 줍니다. 배당 연속성은 매우 훌륭하지요. 배당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4,000원부터 6,000원까지 5년 동안 2,000원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가에 비해 배당 수익률은 2% 이하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은 좋은 배당 주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농심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이제 막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27만원부터 33만원 사이입니다. 이제 33만 4천원 정도를 기록 중이니까 하루 정도만 더 내려온다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매물대는 41만원에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상승 추세입니다. 장기 주가 차트도 상승 추세입니다. 브랜드도 강력하고 자산 가치도 높습니다. 45년 연속 배당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지요. 식품 업종이 기대하는 것은 삼양식품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황금 거북이의 농심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훌륭하지만 이익률은 낮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훌륭하고 주가도 이제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훌륭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농심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입니다. 33만원 아래부터 조금씩 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주를 시작으로 5,000원 단위로 2배씩 매수할 수도 있지요. 국내 1위 신라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삼양라면처럼 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주식이니까요. 황금 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라면은 가격을 쉽게 올리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록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는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식탁 물가를 경험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중국에서 10위안 한국 돈 2,000원에 식사하는 내용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